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장유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잠들 잘 주무셨습니까? 예. 전 요즘 잠을 잘 못 이룹니다. 저는 악몽에 너무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니, 잠도 잘 안 올 뿐만 아니라 예. 너무 충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몸이 반응을 해서 저도 머리가 너무 두통이 예. 전 담이 와가지고 지금 3일째 파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담이 와서. 처음 와봅니다. 이런 담 같은 게. 예. 계속 아파요. 이틀. 살다가 담 결린 적이 처음이에요. 저 이제 올해 40이 처음 됐기 때문에. 청첩장. 예, 결혼식 하시는데 예, 축하드립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뭐 시국이 시국인지만큼. 새신랑 담 결리면 안 되는데. 근데 정말 요즘 많은 국민들께서 마음 아파하실 걸 생각하니까 더 견디기가 참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구속 취소 사태를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지금 끝까지 이게 마지막까지도 이게 신경을 놓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장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집에 약간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넷플에 새로 올라온.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있는 뭐 방 이런 데서 구속 취소가 인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뉴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팔자에 이렇게 영화 볼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다음 날 이거 안 풀어주겠지. 이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제대로 가공되면 당연히 즉시 항고하는 거 아니야라고 약간 이런 안도감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생방송을 들어가는데 작가님이 원고 쓴 거 다 못 쓰게 됐어요. 지금 풀어준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몸 얘기하죠. 담 얘기하고 이 횡격막이 긴장이 되면서 이게 몸으로 반응이 와서 이게 물만 마시잖아요. 이게 방송할 때 체하는 느낌이 그래서 이거는 전 국민한테 스트레스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초래하나. 이거 지금 내란 후유증 비슷하게 내란성 증후군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이 사람이 몸이 반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말 느낄 정도로 충격에 충격을 더한 일들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자니 화도 나지만 이 몸이 먼저 더 반응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저도 지난 금요일 날 어디 아침 일찍 저도 이제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잠깐 이제 체력 보충을 위해서 낮잠을 잘 시간이었는데 낮잠 자고서 속보가 뜨니까 이게 봤거든요. 전 당연히 구속 취소 기각으로 알고 구속 취소 기각이라도 했는데 뒤에 구속 취소에 다음이 안 써 있어요. 그것도 뭐 석방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정말 끔찍했던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그날 방송을 하면서 이것은 그 언론사의 오보다 석방일 리가 없다 그랬는데 진짜 토요일 날 나오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더 늦기 전에 광고 한 편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제, 디퓨저, 향초 아무리 피우고 써도 해결하기 힘든 냄새 고민 한 번쯤 있으시다면 3세대 항균 탈취제 위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지정 4대 악취를 30분 만에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상품인데요. 위프를 개봉하고 30분 지나면 환경부 지정 4대 악취를 98%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 어떤 냄새도 30분 안에 해결을 하는데요. 곰팡이, 하수구 냄새, 화장실 냄새, 새집 증후군, 음식, 반려동물 뭐 등등의 그 신경 쓰이는 곳에 위프를 툭툭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탈취와 항균, 이중 케어로 인위적인 향으로 덮는 것이 아닌 탈취 본질에 집중을 했다는 것이고요. 공기 중에 냄새 원인 균을 흡착해서 균을 사멸하여 근본적인 악취를 해결합니다. 자연 유래 성분으로 우리 가족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이 계신 곳까지 쓸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 좋은 탈취제입니다. 천연 소나무 에센스 오일을 함유하여 코끝까지 시원하게 상쾌하게 도와드립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시크릿 할인 링크로 들어오시면 담을수록 더 큰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신경 쓰이는 이곳저곳에 넉넉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유튜브 더보기 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상품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주말 사이에 뭐 우리 신 변호사님 계속 방송을 하셔서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철로 부장돼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그 앞서 저희가 박은정 의원님과도 의견을 나눴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 피고인이 구속 취소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재판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제 두 가지 쟁점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죠. 가장 급하게 궁금한 것, 이번 주 안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정보 취합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가능성적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아직까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거 박근혜 탄핵과 지금 윤석열 탄핵에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과거 탄핵 때는 우리가 촛불 들고 그 추운 겨울에 한 25번 네. 정도 이렇게 국민들이 모여서 그 탄핵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윤석열이 수사팀장을 했던 그 특검이 강제력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을 정리하면서 탄핵이 이루어졌었고요. 예. 지금의 이 탄핵은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친이 쿠데타 세력이 친이 쿠데타의 잔당들을 심어놓은 상황에서 검찰의 강제 수사 내지는 특검의 강제 수사가 작동되지 않으면서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 나가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과거 같았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리할 때는 검찰의 칼이 시퍼렇게 서 있었으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견을 제기하지 못하면서 국정농단을 정리했고 탄핵까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네.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너무 지금 국민들께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뭐 하나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까지 해주는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공수처 탄생 논란까지 지금 제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탄핵에서는 국민들이 시작한 탄핵이고 국민들의 힘을 가지고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전 남은 일주일도 국민 주권에 기반한 국민들의 목소리와 전 국민적 압력을 통해서 저는 극복하는 마지막 저는 위기의 순간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절대로. 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죠. 그리고 마음을 놓았다가는 되치기를 당하기가 딱 좋은 법기술 달인들 아니겠습니까? 예, 완전한 법기술의 달인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은 꼼꼼히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 우리가 쭉 헌법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형사소송법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전 국민이 변호사, 법조인이 될 판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엄혹한 시기에 이 민주주의를 똑바로 지키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취재 편의점 열심히 보시면서 메모하시면서 공부하면서 주변에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꼭 취재 편의점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무수한 궤변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맞지 않는 해석들을 국가기관들이 지금 해버리다 보니까 그걸 또 정당하기 위해서 온갖 궤변들이 지금 날아다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좋은 방송들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줘야 된다. 예. 저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그 직업 기자로 평생 살았기 때문에 레거시 언론을 상당히 신뢰하고 모든 신문을 다 보거든요. 그런데 신문이 지금 똑바로 된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 취재를 통해서 정확하고 바른 내용을 전달해드리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신껏 결정한 거다. 그리고 본인의 사퇴나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아니 동의하기가 어려우면 즉시항고를 해야지. 그건 또 안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심우정 총장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거야말로 궤변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구속 집행정지가 과거에 법원에 의해서 위헌으로 판단이 받았다는 그 취지를 살려서 우리가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형사소송법 97조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이 위헌인지 아닌지 왜 본인이 예단합니까? 심지어 10년 전에 검찰 측에서 이 법에 대해서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법무부 차관이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이 구속 집행정지는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구속 수감된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부모님 상을 당해요. 내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지 말라고 즉시항고를 하니까 이거 안 된다. 되게 짧게 나가는 절차인 거예요. 몸이 막 너무 좋지 않아. 그러면 진료를 받고 와야 돼. 그것도 하지 마라. 그럼 실기하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구속 취소는 완전 다른 거예요. 구속 취소는 한번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 나오면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시기 이런 면 이 법률적인 절차상 완전히 상이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검찰에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이 인권적인 측면에서 옳다. 이거 한번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논리 모순인 게 그런데 본 공판에서는 다투도록 내가 수사지휘는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정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지기현 부장판사 그 결정문을 보더라도 아마 본인은 그렇게 판단했던 걸로 보여요. 이게 결정문 자체가 이례적이에요. 이제 시간 자체에 대해서만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논란이 된다. 아니요. 법원은 가르마를 타주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거 대법원에 뭐 예규도 없고 규칙도 없고 선례도 없으니까 나는 약간 모르니까 위에 판단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즉시항고를 예견했다라고 보여져요. 법원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검찰이 즉시항고하겠지. 그럼 상급법원 가서 즉시항고하면 고등법원에서 보고 재항고하면 대법원에서 보거든요. 그렇기를 어떻게 보면 의무를 방기하고 경솔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그런 수순을 예상했던 걸로 보여 법원이. 그런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과거의 본인들의 입장도 번복해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물음표가 쳐지는 거죠.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나?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산된 셈법이 있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그 대검 예규 중에 지금 특별수사본부 설치 운영 지침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시항고를 안 하는 게 법률을 어기는 거고 즉시항고를 하는 게 법률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수사팀은 법률을 지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27시간이나 걸리면서 즉시항고를 하니 많이 하면서 내부에서 그렇게 옥신각신 했는지가 정말 의문이고, 만약에 대검에서 심우정 총장이 힘으로 눌렀다 그러면 그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수사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특별수사본부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만든 예규도 안 지킵니까? 검찰에서는? 그러네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특별수사본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규가 보장하고 있는 독립성과 자율적인 판단까지도 꺾어가면서까지 이 무리수를 두면서 법을 어기는 거죠. 제가 최근에 가장 황당했던 장면이 뭐냐면요. 최상목 대행이 법을 어겨버리잖아요. 헌법을 어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박수영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원이 법을 어겨달라고, 법을 지키지 말아달라고 단식을 해요. 그러더니 심우정 총장은 법을 어기는 지휘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금 내란 정국인 거예요. 완전한 내란 정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란 정부다. 법 어긴 거 한 게 너무 수두빽빽하게 많기 때문에 전 심우정 총장 이거 탄핵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요. 이건 바로 지금이라도 전 수사가 필요하다. 내란에 관련된 전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것도 내란죄의 연장입니다.
그 가장 비견한 예가 뭐냐면요. 조지호 청장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조지호 청장을 잡아들였거든요. 네. 지금도 구속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몸이 아파서 이제 조금 뭐 보석 비슷하게 했는 것 같은데 예. 아직도 수사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성역입니까? 이분이 내란에 가담되어 있으면 수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공수처가 됐든 검찰 내부가 됐든 어느 수사기관이 됐든지 간에 특검이 없다 하더라도 수사해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정도가 도가 지나치다. 네. 전 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이건 내란의 연장으로 저는 봐야 될 소지가 더 크지 않은가. 전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 다 떠나서 소신껏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누구나 소신은 있어요. 자기 소신껏 사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이 소신인데 내란이 소신이면 그것도 보장해줘야 되는 소신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말 심각한 내용인 것인데요. 마치 무슨 그 본인들의 행위가 적법한 절차인 것이고 헌법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고 그리고 소신껏 내가 이거 결정한 거야. 예? 무슨 그 조폭의 우두머리도 아니고 이런 주장을 국민들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버젓이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 태도가 너무 지금 납득이 안 됩니다. 의아하죠. 예. 법률가의 태도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의 태도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거의 반정치인의 태도라고 좀 보여져요. 정치인의 태도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아요. 아까 짚어주신 대로 예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위헌인지 아닌지와 관련해서 위헌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모든 법률은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고 해서 합헌이라고 보는 거예요. 위헌적 요소가 있더라도 그걸 따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97조 이미 있어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현직 부장판사들도 이번 지기현 판사의 결정 내에는 법리적으로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왜 날과 날로 불산입했겠습니까? 법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이 영장 실질을 갔을 때 기록이 갔다 오는 동안 날부터 날까지로.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 지금 구속수감된 사람 중에 되게 많은 숫자가 또 구속 취소의 대상이 될 텐데. 아니, 당장 명태균 씨가 그렇게 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일선 수사 검사들이 이거는 말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일성으로 뭐가 나왔어요. 이거 다퉈볼 만하다라고 했어요. 다퉈볼 만하면요 당연히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말아라. 이 법원의 인권적인 이 결정을 수용하겠다. 그러면 본 공판에서도 다투지 말아야죠. 그걸 수용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건 이건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검찰의 수장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수사기관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어요?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아니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게 이게 회사로 치면 배임이랑 비슷한 거예요. 회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소송인데 억지로 패소를 한다든지 이런 배임과 같은 건데 경제로 비유를 하면 이건 더 심각한 게 뭐냐? 아니 뭐 배임죄야 뭐 돈을 잃는 거니까 우리가 돈이야 뭐 사람보다 덜 중요하니까 그렇다 치고 이건요. 내란 수괴, 그러니까 연쇄 살인범보다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내란죄의 수괴, 전 국민을 공포로 떨어 넣었던 연쇄 살인범보다 심한 내란 수괴를 풀어준 거란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요 살다 보면 연쇄 살인범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검찰이 풀어줘요. 그거 어느 국민이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심우정 총장이 지금 뭐 기자회견 비슷해가지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해서 완전히 이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연쇄 살인범보다 더 심한 사람을 풀어줬다니까요. 그것도 검찰이 신병을 확보해놓고. 그래서 저는요. 인권이라는 걸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요. 형사소송에는 인권만 있지 않습니다. 그 인권만 있으면 어떻게 범죄 재처벌합니까? 감옥에 보내는 거 다 인권 침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어권 위반이라 그러면 아무도 처벌 못하죠. 우리 형사소송에서는요. 실체적 진실, 처벌 이게 한 기둥이 있는 거고요. 동시에 인권을 보장해 가면서 처벌하라는 겁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처벌이 우선인 거예요. 근데 처벌을 하되 방어권을 지켜서 해나가라. 수단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단과 목적이 완전히 뒤바꿔져 버렸어요. 피고인의 방어권이 무슨 성역처럼 돼가지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들어가서 법이 다 구부러진 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안 들어가는 겁니다. 맞아요. 김건희가 어떻게 했죠? 검사의 핸드폰을 뺏었죠. 영장 없이. 황제 조사를 비슷한 겁니다. 황제 구금, 황제 석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 검찰과 인권위와 이 나라의 국가기관이라는 곳들이 윤석열이라는 한 개인 앞에만 들어가면 방어권과 인권을 앞세워서 왜 실체적 정의와 처벌이라고 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가장 큰 원칙, 대원칙, 국가형벌권 행사 이걸 왜 무력화시키느냐.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기현 판사도 지금 시와 때를 가지고 날 가지고서 지금 구속기간 계산을 했는데
왜 윤석열의 내란 수계 사건이 첫 사례가 돼야 됩니까? 왜 특혜의 시작이 법문을 어기는 첫 적용 변경 사례가 왜 윤석열 사건이 돼야 되는지를 답을 안 하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수사권 문제도요. 즉시항고를 뭐 전제하고 했다라고는 하지만은 네. 본인이 판사로서 처리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을 책임 회피로서 본인이 안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의 체포영장 발부, 체포영장 이의 신청, 체포적부심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에 이르기까지 그 4번의 판단, 그중에 3명의 판사가 앞서서 수사권이 있다라고 판단한 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분들은 다 있다고 했거든요. 똑같은 법조문과 그러니까. 똑같은 윤석열이를 앞에 놓고 수사권이 있다, 영장 발부 정당하다, 구속시킨 거예요. 중앙지법에서도 했어. 근데 이거를 왜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여기서 뒤집느냐라는 게 지기현 판사가 아무런 논거 제시도 없이 그냥 의문이 든다, 궁금하다. 아니 궁금하면 판사를 하면 안 되죠. 네. 판단을 하라고 앉혀놓은 사람이 아니 나는 궁금해. 네. 이것도 지금 공격과 수비가 바뀐 거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거고 마지막으로 심우정 총장은 법을 정면으로 어겨가면서 결국은 연쇄살인범보다 더 심각한 이 내란 수계를 풀어줘 버렸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내란에 동조했거나 내란 진압을 적극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내란에 준해서 이건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그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그 어떤 말로도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그냥 안 되는 일을 어거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다.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지금 뭐 김경호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지귀현 판사와 그 재판부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법원 실무 제요 등 법원의 구속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동정범으로 고발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규현 판사에 대해서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이 판사 자격이 있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고 심우정 총장도 마찬가지고 대검 간부들도 그렇고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세현 그 고검장에 대해서도 이것은 탄핵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 야당은 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오늘 아침 한동훈 전 대표가 라디오 출연해서 30번째 탄핵이 되겠네요. 이러면서 이제 탄핵에 대해서 마치 탄핵을 자꾸 하는 게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헌법과 민주주의 절차를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계속 그 걸림돌이 된다면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 저는 언론이 정말 잘못했다고 봅니다.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에 과태료 고지서가 30장 날라왔습니다. 그럼 30장 발부한 경찰이 잘못한 겁니까? 안 내는 사람이 잘못이죠. 아니요. 신호 위반을 했거나 과속을 했거나 30번 법을 어긴 사람이 잘못이지. 그렇죠. 어떻게 30장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거 경찰 놈들 못 되겠는데? 이 경찰이 너무 과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래요. 언론이면 뭐가 위반이 돼서 탄핵이 왔는지 고지서 과태료가 왜 집에 날라왔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고지서 발부받은 그 범법자들이 30번 고지서가 날라왔네. 이거 부담스럽고 왜 이렇게 나라가 세금만 뜯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격이라니까요. 아니 법을 어겼으니까 탄핵을 하죠. 법을 어긴 게 있으니까 탄핵으로 바로 잡는 건데 왜 바로 잡는 거를 가지고 비판과 정쟁의 소지를 삼고 왜 그거를 보도를 하냐 이 말입니다. 법을 어겼으니까 탄핵하는 거예요. 근데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지금도 심우정 케이스만 놓고 얘기하면 심우정이 즉시항고권 행사 안 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위헌을 예단해가지고 윤석열 내란 수계를 풀어주는 게 잘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걸 보면서도 국민들은 눈 뜨고 보면서 코 베어가는데도 코를 베고 있구나 이러면서 구경해야 됩니까?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역풍, 중도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그 논리가 확장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란을 우리가 지금 진압하고 있잖아요. 내란을 진압하는 걸 내란이라고 지금 저쪽에서 얘기를 해요. 내란을 진압하고 있는데 강도를 잡고 있는데 그거 강도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경찰한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언론에서 왜 받아주고 왜 씁니까? 일종의 언어도단의 행위가 대변이죠, 굉장히 대변. 오래됐습니다. 지금 내란이 벌어지고 나서 지속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중요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논리를 제공하고 그걸 또 받아서 국민의힘이 확산하고 정치인들이 전파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평범한 시민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누구 말이 옳은 것인지. 그렇죠? 근데 오늘 신 변호사님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네요. 내란 진압을 포기하고 밀리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냥 내란 세력들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국민들이 열심히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 그냥 내란 수괴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떨어지는 부스러기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변호사님 그런 너무 나라를 참담해요. 아니 그런 나라를 누가 원하냐고. 우리 헌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성렬공화국이라고 돼 있습니까? 윤석열이 주인이 아니에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내란을 일으켰고 국민을 배신해서 국민들한테 총칼을 들이댄 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자를 풀어줍니까? 그럼 풀어주는 심우정의를 놔둬야 됩니까? 법을 어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요 고지서 30장 날라갔다 그래가지고 범법자가 경찰 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네. 언론이. 예. 저는 언론도 이런 식으로 가면 내란에 동조한다라는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가면 의도적이고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예. 국어를 모릅니까? 아니 탄핵이라는 게 다 나쁜 거면 헌법에 왜 있습니까? 헌법 개정해서 그러면 탄핵부터 없애야죠. 탄핵 조치를 없애야지. 근데 탄핵당할 짓을 30번 해놓고서는 30번 탄핵했다 그래서 탄핵한 거를 문제 삼으면은 그럼 탄핵하지 말고 그냥 윤석열의 내란 국가에서 살아야죠. 우리는 내란을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그 왕정으로 복귀해야죠. 조선시대로 백투 조선. 백투 임진왜란으로 가야죠. 선조 시절로. 선조로? 과거로. 아이 그 꼴은 못 보겠네. 내가 그런 시대에서 살 수는 없어. 저는요, 제가 참 네. 무적이 돼서 이렇게 참 좀 쌓였던 게 지금 나오는 거지만은 탄핵당할 짓을 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정입니까? 잘못을 했는데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게 정의예요? 그 정의라고 하면은 이 논리가 맞아요.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그게 정의다. 그러면은 지금 뭐 탄핵 왜 이렇게 많이 해? 30번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 말이 논리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란은 용납될 수 없다. 내란 수괴 처벌해야 된다. 잘못된 계엄이다. 그날 다 놀랬거든요. 오죽하면 저도 지금 담이 오냐고요. 네. 잘못된 거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바로잡는 노력을 거침없이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거 하는 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으면 그건 정리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전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도 참 문제가 심각한 게 본인이 위헌이다 계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잘못을 도와주는 심우정 같은 사람을 처리하는 걸 가지고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그럼 윤석열한테 가서 차라리 윤상현처럼 그냥 머리를 조아리세요. 차라리 그게 논리 일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국민들이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윤석열 잠을 많이 자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는 네. 거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죠. 네, 어이가 없다라는 거고 지금 국민들은 전부 잠 못 들어서 내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본인은 감옥에서 잠을 많이 자니까 오히려 건강해졌다.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내란 속에 윤석열이 구속 취소로 석방된 다음에 구속 취소는 이게 좀 다르다면서요. 앞서 이제 말씀 집행정지하고 전혀 달라서 맞습니다. 아무런 구속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돌아다니면서 집회 나가서 연설을 하든 뭘 하든 완벽한 자유의 몸이 된 거다. 완전 자유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인권 운운한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면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혈액암 투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구속 집행정지 좀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어요. 네. 검찰이 안 받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법원에서 이거 너무 위중한 것 같으니까 병보석을 해준 거예요. 누구의 인권과 누구의 인권이 얼마나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까? 이를테면 이 암 투병을 하고 그 부인 되시는 분 인터뷰를 보면 그만두고 조혈모 세포 뭐 이식까지 이제 뭐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중잣대라는 점에서는 이제 비판이 있고, 말씀대로 저희가 실무에서 보석 이야기는 대단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언제 거의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구속 피고인을 6개월 이상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풀어줄 때 법원도 불안하잖아요. 원래 원칙은 그냥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석할 때는 단서를 달 수가 있거든요. 너 누구랑 접촉하지 마라. 누구랑 전화하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주거지랑 뭐 어디 꼭 필요한 장소만 왔다 갔다 해라. 그래서 그걸 어기면 바로 페널티를 주도록 하는 건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그걸 하고 있잖아요. 평범한 시민들은 고속 절차가 아니고 또 구속 취소다 보니까 구속 취소에는 어떤 조건이 달리지 않는 거예요. 구속 취소가 왜 실무에서 많이 하지 않았냐면 아주 이 통상적인 건 진범이 잡혔을 때 풀어줘야 되고 이럴 때 구속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서를 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수혜를 입은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정치적인 선전 저는 이미
좀 시작됐다는 측면이 있고 어떻게 그 차량에서 내려서 감사하다고 주먹을 불끈집니까?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의 어떤 책임감이 있다면요. 나와서도 저 거의 막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잤더니 건강이 회복됐다라고 그럽니다. 잠을 못 들고 저희가 이 만평 있잖아요. 이거 잡히지 않나 잡히나 이게 저도 주변에서 새벽에 잠이 깨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계속 핸드폰으로 뉴스 확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는 동안 본인은 충분한 숙면을 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국민 지지해준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해요. 아니요. 불안한 국민들이 더 많아요. 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책임감 느낀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사회가 참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게 학폭 사건 같은 것도 제가 실무에서 많이 해보면요. 예. 가해자들이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성폭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가해자가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인권 보장 발전 차원에서 뭐 인권위도 만들고 이런 목소리를 많이 우리가 균형을 맞추려고 여기까지 노력해온 역사거든요. 네. 그럼 지금도 내란을 저지른 내란 수괴가 있고 국민 5천만이 지금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조차도 내란 수괴의 인권에 쩔쩔매며 그 내란 수괴의 가해자만을 위한 나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참 대한민국의 어두운 단면 아닌가 싶고 네. 저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상황 너무 좀 황당하고 지금 굉장히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내란 진압을 우리가 안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제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뭐 수입 농산물 얼마까지 개방할 거야. 네. 내지는 뭐 어떤 뭐 쌀을 얼마만큼 사줄 거야. 뭐 요런 논쟁이라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타협하고 얼마든지 제3의 길, 뭐 다양한 타협안, 포용, 타협, 절충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리 정치 영역이지만요. 내란이라고 하는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범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의 이름으로도 이거는 타협이 불가능한 것이고 타협을 하면은 이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란범이 끝이 나든 국민이 죽든 네. 뭐가 끝이 나야 이거는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 지금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이 내란의 사안은 질적으로 다르다. 전 여기서는 양보 없는 전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적확하고 중요한 지적이고 포인트인데 지금 상황은 제가 뭐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그 내란의 완벽한 종식과 종결을 통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게 제1의 과제고 이게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뭐 개헌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내란 세력이 계속 살아서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조용히 있겠지만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과가 나오면 그 뒤부터는 어마어마한 저는 사실은 진짜 너무 위험한 생각이 좀 들어서 말은 좀 삼가하겠지만 네,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헌법재판소를 매우 심각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저는 전광훈 씨 같은 사람 왜 그냥 놔두는 겁니까? 끊임없이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인용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인용하게 되면 뭐 박살 낸다 그랬나? 부숴버리겠다. 예, 부숴버리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것인데 이거를 그냥 놔두고 있다. 이게 지금 3달째 지금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웃긴 예. 게 뭐냐면요. 네. 내란 선전 선동이라는 거를 비밀스럽게 했기 때문에 처벌받았던 이석기 네. 전 의원 예. 징역 9년 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이석기의 내란이든 윤석열의 내란이든 똑같은 내란이에요. 근데 헌재가 딴짓하면 한 칼에 날려버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죠. 네. 예. 근데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가지고는 비밀리에 내란을 모의했던 거에 대해서는 뭐 무죄가 났지만 선전선동으로 9년을 처벌했는데 정광호는 보십시오. 이거는 음모, 예비, 선전, 선동, 내란 행위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네. 근데 이걸 대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대놓고 부추기고 있고 심지어 서부지법은 아예 난동판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실존하는 위협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안 이루어진다? 이게 과연 맞습니까? 정의에 맞습니까? 형평에 맞습니까? 우리 국민 안전 보장에 맞습니까? 어디를 봐도 이거는 지금 국가기관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내란이 진압 안 됐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금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내란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네. 건데 그 내란의 사실은
선동을 계속하고 있는 정광훈 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주 무슨 그 예배라는 형식으로 예배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구구 집회 외형만 예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다고 보여지죠. 헌금 거두려고. 헌금 종교의 자유를 악용하고 있는데 악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고 거리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시비 붙는 일들이 왕왕 생기고 말이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책임이 그러면 이 극우라고 평가되는 폭력까지 용인하고 헌재를 한 칼에 날려버리겠다고 하는 세력은 저는 건강한 대한민국에서는 한 줌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이 세력을 주류로 올리고 정강훈이란 사실 목사라고 보기도 어렵죠. 교계에서는 또 이단 시비가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을 이 체급을 키워줬는가? 저는 국민의힘 여기에 대해서 진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호작용을 해요. 서천호 의원인가요? 네. 헌재 처부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한테 선동해요. 때려 부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누구랑 일맥상통합니까? 정강훈이랑 이 공당이 정치 결사체가 보수 정당이 똑같은 구호를 똑같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부는 다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헌재 검찰 너네 민주당에 줄 서지 마라. 토사구팽 당한다. 이거 대단히 사법부를 오독시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권성동 대표 또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말의 무게가 좀 다르잖아요. 현직도 대표고. 그러면 진짜 그런가 보다. 이 사법기관이 수사기관이 어디에 줄 서고. 저 검찰은 뭐 모르겠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특성이 있으니까. 사법부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토사구팽 당한다. 이걸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원래 이렇게 줄 서고 하는 게 판사들의 본성이구나. 본능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때려 부셔도 되는구나. 이걸 주류의 언어로 올려보낸 거예요. 반성을 넘어서 이건 죄입니다. 이거 역사의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미래 세대한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이나 판을 보면 매우 엄중하고 엄혹한 상황이 이제 사실상 돌아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는 하겠죠? 안 할 수도 있을까요? 오늘 아침 박범계 의원이 이게 미뤄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윤측에서 변론 제기 신청을 하고 물론 이제 박은정 의원께서는 변론 제기 요청에 부합하는 사유가 없다. 구속 취소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계신데 실제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변론 제기를 하려면 변론 제기를 할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우기면 다 해줍니까? 모르겠어요. 또 윤석열이라고 하면은 거의 코리안 로가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로. 아니 법을 만약에 지금 현행법대로 안 하고 윤석열을 위한 맞춤형 법 적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헌재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결론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행법에 유효한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데 변론 제기할 사유가 없죠. 그리고 지금 뭐 굳이 꼬투리 하나 잡는 게 뭐 수사권이 없으니까 구속 취소 나왔으니 이게 뭐 불법이 많고 하니까 헌법재판소도 불법적으로 재판했을 거야. 네. 그러니까 변론 한번 더 열어줬지. 요 논리거든요. 구속 취소가요.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의문이 드니까 즉시 항고해가지고 위에 판단 받아와라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 자체에 대해서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쪽의 주장일 뿐이고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체계가. 근데 그걸 하물며 헌법재판소가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윤석열의 주장이라고 해서 다 들어줍니까? 그럼 헌법재판소 아니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변론자의 가능성 없고요. 전 이번 주 안에 저는 결정 나온다고 보고 나와야만 합니다. 빠르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공보관 헌재 공보관의 입을 주목해라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주목이 되는데 저희가 좀 원점으로 기초로 그리고 원리 원칙대로 정확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기 상황일수록 이렇게 혼탁할수록 그렇다면 변론 재개 막 분위기를 띄우고 구속 취소가 마치 무죄 방면인 것처럼 호도하고 이러고는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이 전혀 아니고 변론 재개가 되기 위해서는 변론 종결되기 이전보다 뭔가의 사정 변경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증거가 현출된다거나 뭔가 사정이 바뀌었다거나 지금 그런 거는 최소한 없습니다. 구속 취소가 그 변수가 되느냐? 아니요. 법률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정말 보수적으로 인정될 경우까지 상정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 이 과정에는 공수처의 수사 기록은
현출돼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재계 사유는 전혀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지칭되는 헌재에서는 이런 정치적 후폭풍과 불안정성을 감안한다면 이건 빨리 내려야 돼요. 이거 마무리를 져주는 건 뭐 민주당의 정무적인 탄핵 뭐 여러 정치적인 선택지가 있겠습니다만 헌재 파면만큼 이 강력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여러 시나리오들이 있죠.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평의가 된다. 근데 저는 정말 한 명 한 명이 법관이고 평생 이 법률 업무를 했던 분이시고 각각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면 저는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이 계엄이란 건 불법을 넘어서 반헌법, 반인권적이었어요.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게 헌재가 역사적 법적 소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면에서는 우려가 되지만 두 가지 면에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 탄핵 인용된다고 보거든요. 두 가지 우려가 뭐냐면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지금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쿠데타 잔당들이 국가기관 요소요소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일일이 열거하면 뭐 국가인권위원장, 검찰총장, 건익위원장, 방통위원장 뭐 나열하면 끝도 없어요. 거의 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인사를 만약에 했더라면 그 기준에서 그럼 헌법재판관도 윤석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들어간 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과연 정상 판단을 내릴까? 솔직히 물음표 붙습니다. 그게 이제 걱정거리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이가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어도 나라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가장 단적인 예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는 헌재 결정까지 위반해 가면서 임명 안 하면서 경찰 인사는 해요. 다 했죠. 150명?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어도 이 난리통인데 나왔습니다. 그럼 전화기 쓸 수 있죠. 김치찌개 끓여 먹었죠. 토리 안고 놀고 있죠. 그러면 남는 시간에 윤석열이가 뭘 할까요? 자기 구명을 위해서 모든 짓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전화를 안 돌릴까요? 거기다 법조 출신인데 아니, 본인이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누구 통해서라도 안 할까요? 근데 그게 아무런 법률적 위반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속 취소를 선택한 트랙이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당연히 구속이 유지됐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기현, 심호정, 복식조가 깨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고 제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증거인멸 위험이 엄청나게 커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헌재에 대한 압박. 헌재에 대한 압박. 그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원에서 또 구속시키거나 내지는 헌재에서 파면 결정 내려도 요새로 둘러싸있고 경호처 화기에 둘러싸이는 윤석열이가 순순히 법을 지키면서 걸어 나오겠느냐. 법을 어겨서 내란죄로 들어간 사람이 법을 지켜서 걸어 나온다라는 상상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매우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 하나와 윤석열이가 모든 걸 걸고 지금 이 시간에도 뭔 짓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두 가지가 불안 요인이고요. 그나마 제가 그래도 왜 탄핵 인용에 더 방점을 두냐면요. 첫 번째는 그러면 좋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5대3으로 기각이 된다고 치면요. 만에 하나 뭐 4대4든 그러면 보직에 복귀합니다. 저부터도 그건 감당이 안 되는데요. 아니 우리 다 죽어. 쿠데타를 치른 사람이 친위 쿠데타를 저지른 사람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다시 대통령 해라고 하면요. 개헌부터 하죠. 저부터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저 일주일 뒤에 어디가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띄원 벙커. 아 진짜로. 그게 걱정이고 또 하나는 외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내란 수계를 누가 만나줍니까? 그걸 만나주면 그 사람도 같은 내란 DNA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재 형제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독재 국가 말고는 외교가 불가능해서 저는 이거를 머리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요. 이제 저 같은 사람 벙커 보내겠다는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하시는 거고 아니라 그러면은 못한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를 아셔야 되는데 늘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는 못한 평가를 받아왔어요. 원래 두 기관은 뭐 우리가 상권 분립했을 때 대법원 근데 이제 4부라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를 껴줬죠. 선관위가 이제 5부 뭐 선관위는 이제 안 쳐주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늘 경쟁관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도 요번 요 판단을 통해 가지고 현직 대통령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올바른 판단을 하면 그럼 국민적 위상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원칙대로 한다. 그때 헌법재판소 위상이 스스로 올라갑니다. 아마 국민들이 월급을 더 주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올바르게 판단만 하면. 국민 영웅이 될 수 있다. 올바른 판단만 하면.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제가 지금 앞에 얘기했던 한 두 가지는 의심스러운 면도 분명히 있으나 그분들도 본인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탄핵 인용이에요. 누가 봐도 AI를 시켜도 탄핵 인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 불안해하시지 않고 저는 헌법재판소가 본인 기관의 위상을 생각하더라도 저는 여기서는 물러날 필요가 전혀 없다. 네. 저는 그래서 올바른 판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느닷없이 정형식 재판관 아들 결혼식이 네, 어제 네. 화제가 됐어요. 그 올바른 그 평의, 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위해서 자식의 그 결혼식에 불참할 뻔했다. 혼주 자리에. 거기 갔다가 괜히 로비 받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갔어요. 가고 헌법재판관들이 참석을 했다고 다 할 건 다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 보수 재판관으로 분류되는 3인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의힘이나 극우 진영에서 자신 있어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가 5대3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게 또 그러니까 아니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사심에 휘둘리거나 흔들릴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라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로비 가능성 당연히 있죠. 네. 있고 이분들도 흔들릴 가능성 당연히 있죠. 인간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제도가 그래도 법관에게는 법과 양심이라는 걸 우리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로비가 있다 손 치더라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 이분들이 모든 걸 다 종합해서 국민들을 위한 결정을 내릴 걸로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험성이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걸로 기대하고 그렇게 하셔야만 된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은 뭐 로비를 어떻게 원천 차단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이고 뭐 무균질에다가 가둬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헌법재판소에게 원칙을 지켜야 된다. 국민들이 원칙을 원하고 국민들도 다 원칙 지키고 삽니다. 네. 그런 면을 저는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나마 이 망가진 국가기관들 속에서 유일하게 최후의 보루로서 중심 잡아주기를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은 지켜보고 바라볼 때다. 자꾸 이렇게 의혹에 의혹을 더 보탤 필요는 없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어제부터 많은 얘기가 헌법재판소 게시판 얘기입니다. 저도 어제 들어가 봤더니 게시판 안에서 두 개의 의견이 양립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 제가 뭐 어제 올렸던 거 제작진 준비되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이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시는 의견과 또 그렇지 않은 반대하는 의견들이 이제 서로 다투고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 게시판도 재판관들이 보실까요? 그런데 보시더라도 이 부분이 정말 인용할 걸 기각할 걸 인용하는 정도의 이제 영향력은 없겠지만 이건 한 단면인 거죠. 기본적으로 아까 신 변호사님도 짚어주셨지만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해서 정치 쟁점, 정치인 그리고 권한쟁의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심리 심판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어떤 출렁임과 완전히 무관한 재판부 법원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그런 좀 각오로 모든 뭐 법률적이 아니라 저희가 탄원의 의사를 개진한다든지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이건 어떤 내 의사는 이렇다든 좀 다급함을 절박함을 전 피력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헌법재판소에 실제로 참여해서 의견 개진을 할 때 그게 영향을 미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에 뭐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이라는 거의 원칙 자체가 정치적 사법기관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헌법재판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정당해산 심판도 정치재판이고 탄핵 심판도 고위직에 대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여론이 영향이 있으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 많이 내는 게 맞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그렇다고 여론에 의해서만 재판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리라는 게 있고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판례나 결정례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헌정질서 수호라는 더 엄중한 원칙이 더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을 이제는 믿어보는 양심의 시간이다 저렇게 봅니다.
네, 헌법재판관 양심을 믿어보는 양심의 시간이다. 네, 근데 이제 찝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 지금 국가 앉혀놓은 사람들이 아니 안창호 재판관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탄핵 인용했었어요. 맞아요. 박근혜 때. 근데 이분이 지금 8년 만에 이런 소리 하는 걸 보면은 야 그때 진짜 탄핵 인용되는 게 용하다라는 생각이 들 아니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누구지 그 조대환 대법관. 조대현. 이제 조대현 헌법재판 그분도 노무현 정권 때 그러니까 했었죠. 예, 그런 분이 또 이제 윤석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을 하니까. 그 정상명 총장도 옛날에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검찰총장 했지 않았습니까? 네. 노무현 정부 때.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른바 법조 카르텔, 그죠? 서울법대 카르텔. 이게 여전히 온전되고 그 얘기를 누가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이번 사건도 검사들하고 판사들 몇몇이 짬짬이를 하면 얼마든지 상황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여론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그러니까 함부로 결정할 수 없도록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여론이 조직이 되어 있고 국민들이 세게 밀어붙여야 이 사람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큰일 나겠다 싶을 때 함부로 결정을 못 하는데 그게 좀 느슨해지거나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다라고 하니까 소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석방해 준 거야 이런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끊임없는 집단지성을 통해서 이게 여론을 환기시키고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어울렁더울렁 그냥 훅 자기들 맘대로 멋대로 그냥 해버릴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너무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법조인이 썼던 불멸의 신성가족이라고 법적 카르텔과 관련해서 이제 정량적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쓴 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이 대한민국에 분명히 있고 법조가 또 한 카테고리에서 다 건너면 아는 사이이고 그리고 아주 특정 균질화된 이를테면 서울 법대 출신의 법관 50대 남성 이런 이제 구조다 보니까 굉장히 공고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균열을 그러면 법원이란 조직이 완전히 무결점으로 이 법리에만 천착해서 하느냐 좀 그러지 않아요. 이를테면 법원도 제가 이제 변호사 한 지가 10년 이상이 되니까 약간 달라지는 부분들 이를테면 성범죄 같은 게 그렇게 체감이 돼요. 그때는 약간 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친근한 문자를 보냈다고 이거 수상쩍은데 이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단칼에 자르고 뭐 이랬던 관행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 보여요. 지금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 맥락을 헤아려야 되고 이런 게 저는 외부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이 법원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렇게 건전한 방향으로 법원 판결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다른 지형에 서 있다는 건 객관적으로 맞다고 봐야 돼요. 일단 당사자의 태도가 달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보수 우파에서는 그때 박 전 대통령이 손 놓고 있었다는데 저 그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걸 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했던 것 같아요. 최소한의 책임감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러지 않죠. 장외전을 소란을 피우고 막 메시지를 내고 여러 가동 가능한 걸 정치적으로도 다 끌어모아서 소요를 이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 법도 분명히 사필 규정으로 해서 사가 정으로 기결될 거지만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한 것도 맞아요. 그렇다면 정말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법원에 대해서 똑바로 저희가 점검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의 이 상황은요. 기득권과의 국민주권과의 대충돌의 맞습니다.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맞아요. 윤석열이 지나간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저 사법 카르텔과 기득권이 없어지겠습니까? 저 계속 남아있다고 봐요. 그렇죠. 또 다른 윤석열을 만들어내겠죠. 그게 뭐 한동훈이든 누구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는 역사가 그래도 발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국민주권을 가지고 응원봉과 시민들의 연대와 그 정말 우리의 한 마음 한 뜻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계엄을 몸으로 가서 막아냈고요. 탄핵을 하루 만에 우리가 통과시켰고 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민주주의의 더 깊은 발전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걸 꼭 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3대 권력이 있습니다. 세습 권력. 이건 뭐 재벌. 뭐 너무나도 이거 참 기득권의 핵심이고 두 번째가 이제 시험 권력이죠. 이 시험 권력이 자격증, 평생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법조 카르텔은 여기에 해당하는데 마지막이 선출 권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선출 권력도 이 세습 권력과 평생 권력하고 지금 한 몸이 돼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번만큼이라도 선출 권력도 지금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힘으로 한 번은 돌파해내야 된다. 만약에 이번에 어떤 경우의 수가 떨어지더라도요.
국민들이 시작한 이 흐름은 멈출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국민을 믿고 저는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만 우리에겐 필요하다. 너무 지치지 마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민주당의 의원들이 법사위하고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그 검찰청 대검에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가서 심우정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총장의 직무유기다. 따라서 이제 고발 조치에 들어갈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도 그 본인이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바로 그 탄핵 트랙을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관련된 것은 좀 주저하지 말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건의 실질적인 수사 검사가 심우정 총장이다. 그리고 정유미 검사장을 비롯한 현직 검사들은 전부 수사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으로 가는 길을 끊어놔야 그래야 이 사건의 수사에 진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황금폰과 USB를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이 그리고 이미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 육성까지 공개된 마당에 김건희 소환조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검찰을 향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도 무슨 뭐 소신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하면서 내란 속의 윤석열을 풀어주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으로 조치하지 않으면 수사의 진전을 만들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야당의 검찰총장 탄핵은 국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분풀이 보복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심우정 탄핵을 막고 있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여론전을 좀 펼치는 거고요. 네. 탄핵이 일단 헌법과 법률 위반을 넘어서서 이제 중대성이 있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도 이게 기각되지 않을까. 이종섭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 뭐 형사 절차가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제 기각이 되고 이 문턱을 좀 넘기 어렵다 보니까 이게 역풍의 빌미를 좀 주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민주당 안에서도 좀 입장이 갈리고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고려가 조금 더 이 숙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제 명태균 수사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게 원활히 하는데 제동이 걸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좀 강력하게 탄핵 카드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 이게 뭐 탄핵 정도 가지고 될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수사. 저는 강제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지호 총장이 가담한 거가 크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심우정 총장이 가담한 걸 크다고 의심을 제기해야 됩니까? 아니 전 그 둘을 딱 비교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좌고우면할 거 없이 공수처가 됐든 어디가 됐든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고 입증해내야 된다. 네. 안 그러면 이 나라는 정말 참 죄송하지만 미래가 없습니다. 그 입증이 안 되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정의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신인규 변호사의 어떤 드립 연구소의 최대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구보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열정, 열정으로 있는 그대로 마음의 소리. 잠깐 중단했습니다. 지금 가동이 안 돼요. 드립 연구소가 가동이 안 돼서 아니 근데 진짜 마음의 걱정된다니까요. 아니 저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비 신부가 걱정을 해요. 맞아요. 아니, 정말로. 아니 탄핵 인용이 혹시라도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면서 그러니까 석방된 걸 보니까 국민들이 다 걱정하시고 기각되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걱정을 한다니까요.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나? 결혼했는데 바로 벙커원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이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연구관들도 올바른 판단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정말로. 자, 매일 집회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경복궁역 4번 출구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시민들이 살아있다는 증거 저희가 몸으로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다시 매우 고단한 일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잠 못 드는 밤 계속될 수밖에 없고 불안한 상황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요. 깨어있는 기자들이 조금 더 기민하게 발로 뛰어서 현장을 보도하고 무엇이 참인지 그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잘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서 여러분들 힘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계시는 이 변호사님 두 분도 늘 진실의 소리를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괜찮다, 이런 매체 하나 필요하다 판단하시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 발 한 발 진실의 문을 더 과감하게 열어 제치는 그런 미디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